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연체 시 불법 추심 후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 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 직원과 욕설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추심 당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증거를 보존하는 예를 들면 녹음 등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번 추심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 안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 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 중인 경우 보통은 방문 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 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당연히 불법 추심이며 반드시 방문 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3번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개인 돈을 빌렸을 경우 가족과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채권자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부부, 동거인 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 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 연체 사실 등을 알리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 연체 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 금액이나 사용 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정보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3자에게 채무 연체 사실 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집 전화 음성사서함, 핸드폰 음성사서함, 이메일 등의 연체 사실을 알리며 상환 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입대나 해외 출국 등으로 한 달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채무 사실을 알릴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지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전화 시 가끔 한 번씩 전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4번 비행과 관련된 불법 유형들입니다. 첫째,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 전의 주소지로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연체 채무자의 경우 결혼 전 본가 등에 DM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둘째, DM 겉봉에 연체 안내문 제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 빨간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입니다. 5번 기타를 보겠습니다. 첫째,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둘째, 3인 이상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이력에 의한 채권 추심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불법 추심의 사례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채무 연체 시 채권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 증거를 보존하여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